네, 워싱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오셨어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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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즘 이 국제 뉴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재미있는 소식 한두 가지가 있지만 네. 대부분은 좀 대부분은 심각한 뭐 얘기인데 심각하고. 그래도 네. 다 알아야 예, 할 예. 중국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중국 뭐 네. 난리 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변화가 또 있네요. 네, 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네. 밤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른바 감류 방역 조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을류로 낮추겠다고 네. 다음 달 8일부터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5일 동안 시설 격리하고 그리고 사흘을 자가격리를 해서 이른바 5+3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 5일 시설 격리는 이제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일이 이것도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일단 중국에 가기 전에 48시간 전에 PCR 검사해서 네. 음성이 있으면은 입국이 가능하고 공항에 들어가면 그동안에는 전원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공항에서 건강신고서 내고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예, 중국이 뭐 확실하네요. 한번 바꾸면 그냥 싹 다 바꿔버리네요. 일사천리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공식 명칭도 그동안에는 신종 코로나형 바이러스 네. 폐렴이라고 하던 거를 신종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예, 느낌은 중국도 이렇게까지 감염이 확산될 거라고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생각보다 그렇죠.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원래 생각했던 방향대로 간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그러나 저러나 뭐 신규 환자가 뭐 지금 몇 천만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블룸버그 보도인데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걱정하는 게 예,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은 예, 완전히 그동안에 하고는 다른 게 새로운 예, 돌연변이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걱정들이었는데 예. 일단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아직은 그런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 CEO하고 이제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네가 중국 지난달에 베이징하고 네이멍구, 광저우 같은 데서 한 25개 관련 예. 유전자 샘플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예. 그동안에 수집해온 한 1,400만 개 이상의 코비드 게놈에서 나온 기존 변이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거는 없는 것 예, 같다. 별거는 없다. 네, 예. 그렇게 나와서야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데 뭐 중국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대만 언론 보도인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게 이제 총사령탑인데 그 내부 문서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중국에서 2억 4,800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그 내부 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전체 인구의 한 17%가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숫자가 하도 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2억 4천. 예. 그리고 지난주에 열린 내부 회의 참석자가 네. 그랬다 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3,700만 명가량에 이를 걸로 전망을 네. 자기들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5,800만. 맞죠? 네. 그럼 이 3,700만이면 와 이게 이제 뭐 한 일주일 이상 갈 거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하루에 이만큼씩 늘어나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5천만인데 우리 많을 때 50만 갔죠. 70만 명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50만이면 1%잖아요. 네. 그럼 14억의 1%면 1,400만인데 그보다 더 많죠. 예. 더 많네요. 그리고 뭐 엄청나네요.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확산세가 다음 달 22일이 중국의 네. 춘절이죠. 설. 그때 이제 몇억 명이 이제 일터에서 고향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와. 이제 그때가 거의 폭발점이 될 거라는 그런 관측. 하루에 3,700만씩 걸리면은 14억 다 걸린데도 며칠 걸리지도 않겠네요. 그러게요. 예, 이거마다 엄청나네요. 시진핑 주석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제 지난 7일에 방역 완화하고 나서 첫 공식 공개 언급인데 네. 어제가 중국의 뭐 애국 위생 운동 7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하고 통제가 새로운 정세와 새로운 인면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하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곳에서 들으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열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발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건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금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나요? 일본 마이니치 보도인데요. 네. 그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 자기 나라에 와 있는 그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대해서 코로나19 유전체 게놈 네. 배열 분석을 당분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는 건데요. 네. 그 전체적인 건 물론이고 부분적으로라도 배열 분석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니치 얘기는 이런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그 통제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이다. 뭐 짐작컨대 중국 내 감염 확대와 관련해서 이런 게 지금 미국 국무부도 그랬죠. 새로운 변이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좀 변이주 통제 문제 이게 상당히 미묘해져서 네. 중국이 이걸 자기들이 뭔가 좀 통제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카트하는 것 같다는 건데 코로나 그 기원 놓고선도 미국하고 중국이 네네. 계속 티격태격 해왔죠. 그 얘기는 이제 요즘은 별로 없대요. 요즘은 좀 들어갔죠. 예, 그냥 뭐 상관없는 거죠. 뭐 사실 어디서 생기는지. 이미 뭐. 예. 이미 뭐 다 네. 지나갔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나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죠. 변이가 될지 안 될지를 매일매일 더 확실하게 체크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쪽으로 가야 해야지만 되니까. 예. 다른 나라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예.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량 백신 나오는 예. 게 이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죠. 이 예. 정보를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건 곤란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쁜 쪽으로 하는 거죠. 지금 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여기 또 역시 인터넷에 유출된 그 네. 아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네. 내부 문건을 인용을 했는데 이달 들어서 중국에서 그 오미크론 변이가 12종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지배종이 BA5.2, 그다음에 BF7, 그다음에 BM7 뭐 많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되어 어렵네요. 있는데 자든 중국이 이렇게 통제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세계가 공조를 해서 그럼요. 중국도 뭐 꼭 그냥 중국 거를 뭐 변이가 있으면 뭐 세계가 그거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브링컨 네. 장관이 그 투명성 얘기를 네. 해서 뭐 네. 발끈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거는 더 굉장히 위험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 글쎄 같아요. 뭐 일본 언론 보도니까 뭐 예. 정확하게 뭐 확인된 건 그렇군요.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진짜 예, 아닌 것 중국이 같아요. 그동안에 예. 보면은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예, 많았기 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갑자기 엄청난 또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뭐 그럴까 봐. 그러게요. 중국의 개방 뭐 코로나 방역 완화를 조금 네. 기다린 면도 물론 있었는데 네. 이런 방향은 좀 아니었지 않나. 예, 방향이 좀 그렇습니다. 예, 네. 확실하게 가는 것까지도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숨기는 쪽으로 가는 건 진짜 아니다.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러시아, 얘기. 네. 예, 러시아가 또 뭐 드론 얘기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하네요. 그 요새 저는 드론이 여기저기서 난리죠. 네, 어제부터 난리 우리도 났- 지금 뭐 예, 드론 때문에 난리인데요. 그 지난번에도 뭐 러시아 영토 내 그 공군 기지가 뭐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네.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한 거 아니 뭐 한 거다 아니다 얘기도 안 하고 입만 꽉 다물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러시아 남부의 그 사라토프주 공군기지가 또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도 3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군사 전문가 얘기는 그 공식 정보까지 올렸다. 물론 당국은 뭐 러시아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5일에도 공격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직후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몇십 발을 쏴가지고 네. 보복 공습을 했었죠. 이야, 이거 뭐 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우리도 어제 지금 뭐 네. 북한 드론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오늘 새벽에 타스 통신이 우리 그 드론 그 관계된 보도를 네. 한 게 있어서 아, 제가 예, 체크를 했는데요. 예, 예. 러시아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이 사람 이름이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라고 그 네. 한국연구센터 그 산하에 있는 거기 연구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드론이 전투용이라는 증거가 아직 제시된 게 없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몇 차례 그랬듯이 정찰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기는 본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뭐 우리도 지금 막 네. 쏘고 그랬죠. 네. 남북한 군사 충돌로 비화되지는 않을 걸로 자기는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지간 이 드론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전쟁의 어떤 확실한 새로운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왔다는 건 네, 네, 그럼요. 상당한 일이죠. 그리고 드론은 뭐 우리는 뭐 오면은 북한이다 이렇게 그냥 딱 잡아 생각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온 건지 어디서 온 그렇죠. 건지 예. 알 수도 없고 와 이제 상황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 네. 네. 정말 종전 얘기 우리 꽤 한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이건 정말 네. 현실화가 될지. 네. 네, 다음 얘기입니다. 메드베데프가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뭐든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그 핵 가지고선 그 우리 가만 뭐 우리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메드베데프 이 사람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고 네. 전에 한번 푸틴이 헌법 때문에 대통령을 못하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대통령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네. 바지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측근 신복이죠. 예. 그 이 사람이 그 기고를 러시아 네. 관영 매체 기고를 한 걸 이제 어제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이 인용을 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기고는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3차 대전하고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 뭐든 다 할 거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계속 뭐 서방 탓을 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서방과의 대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전쟁이 생긴 거다. 그리고 전혀 서방이 우리한테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협상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뭐 어쨌든 최근에는 뭐 협상하겠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예. 예, 말만 그렇게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좀 아니다. 예, 그런 그리고 거죠. 이 사람 얘기는 또 그 서방이 우리를 상대로 직접 전쟁할 수 없도록 하는 유일한 억제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핵전력이다. 핵. 그러니까 물론 쓰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우리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너무 심각해지면은 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죠. 예, 요즘 러시아가 얘기하는 화법이 다 이거 같아요. 네.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은 딴소리 하고. 뭐 푸틴도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영토 온전성이 위협받으면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지 걱정되는 게 러시아가 지금 핵탄두를 한 6,000개 정도 가진 걸로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거든요. 예. 글쎄 핵전쟁은 뭐 이건 뭐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장호지간 이렇게 겁도 주면서 이제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대화하자 뭐 이렇게 또 뒤집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시는 거 이렇게 종합해 보면 러시아는 화법이 좋게 얘기하다 나쁘게 가고 서방 쪽은 좀 나쁘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렇죠. 괜찮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다 어떻게 똑같은 보면 거죠, 그렇죠? 같은 예. 맥락인 거죠.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이 와중에 그래도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겠다 이런 겁니까? 네. 네. 그동안에 푸틴은 굉장히 만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네. 이제 크렘린 쪽에서 많이 줬는데 그랬죠. 중국은 조금 좀 발을 네, 빼는 네. 듯 했거든요. 네. 근데 타스하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한 걸 보면은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주에 회담을 할 것 같다.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직접 만나는 건지 뭐 전화를 하는 건지 뭐 화상회의 이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 아, 얘기를 예, 안 하고 예. 이 크렘린궁 대변인 얘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난 21일에 아까 말씀드린 메드베데프 특사로 가서 또 만났죠. 근데 시진핑은 그 자리에서도 평화협상 정치적 타결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그러면서도 뭐 우리의 우정은 뭐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제한 우정, 무한한 우정. 예, 뭐 무제한 이런 우정 얘기가, 뭐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나왔었죠. 중국이 중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그런 위치에 예, 있죠. 예,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중재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뭐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중국이 예. 뭐 중재를 하겠다고 하면 또 미국하고의 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크렘린궁 예. 대변인이 예. 이제 기자들이 네. 이제 바이든 이제 신년 인사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없다. 지금 이렇게 비우호적인 관계가 너무 깊어서 축하할 그런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보통 각국 정상들이 그럼요. 10년 되면 서로 다 뭐 덕담하죠. 인사하죠. 덕담하는데 예.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 자기가 좀 이렇게 뭐 러시아 네. 안전 보장 얘기도 하고 그래가 예, 조금 예. 좀 이제 크렘린궁 쪽에다가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제 대변인 얘기가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푸틴 대통령이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없다. 정해지면 공개하겠다. 이것도 살짝 애를 태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를 좀 네. 넘어가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세계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로 네. 기록이 될 텐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국에서 현지에서는 뭐 더 자국의 역사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소총과 수류탄을 취급하고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교련 그런 훈련 느낌입니까? 받으셨죠? 예, 저희 저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렇게 교복 네. 그 교련복 입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 그리고 이제 현역 군인이 와서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이렇게 했던 게 던지기를 하잖아요. 야구공 던지잖아요. 네. 그걸 수류탄을 던졌어요. 수류탄이요. 예, 수류탄을 던져서 실제 수류탄이요? 아니요, 이제 모양 곰으로 된 수류탄. 건데 멀리 던지기를 이제 체력장을 하는데 그거를 야구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야구공 던질 것 같은데 그때 수류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생긴 거. 이제 그런 우리한테도 그런 참 어두운 기억이, 예, 어두운 기억이 있죠. 어두운 기억이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될 모양입니다. 내년부터 그 현지 매체 보도인데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러시아 11학년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네. 예. 내년부터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해가지고 소총하고 수류탄 다루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전장의 응급처치 같은 거. 네. 여학생들은 그때 응급처치 그럼요. 했었죠. 예, 교련할 때. 예, 교련할 때. 이거를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장관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게 왜 러시아에 필요한지 네. 이런 걸 또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그 대학 입학 자격고사 이게 이제 통합 국가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 아, 참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씁쓸합니다. 진짜.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군사훈련 기초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맞아요. 어떤 톤으로 가르칠지가 사실 문제인데 이 톤이 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교육부 관계자가 러시아 국방부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면서 이제 뭐 학사 과정에 이제 반영을 하는데 교육 당국자 얘기는 해당 교육 과정이 비상사태나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거다. 그런데 글쎄요, 일상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예. 군사훈련을 시킨다. 아, 진짜 참. 이상하네요. 자,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 대만 관련돼서 네. 중국과 미국이 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이 이제 국방수권 법안이라는 걸 통과를 시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그 동안에 대만에 무기를 주면서 대만이 자기들 돈으로 사게 했는데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요, 100억 달러 5년간 걸쳐 한 해 맥시멈이 20억 달러씩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무기를 사도록 하는 이게 그 동안에 미국이 주요 동맹들한테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차관을 주고 그걸로 무기를 살 수 있도록 해서 빌려줘 가지고 이제 무기 사게 하는 거죠. 후불제네요. 후불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야말로 미국하고 대만 간의 그동안의 군사 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해서 네. 기억하시죠? 성탄절에 무려 군용기 70대 이상하고 그 군함 7대가 막 24시간 동안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펠로시 8월에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를 했는데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분석들이. 변화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동맹국으로서 대우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사실상 동맹국의 대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동안의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발끈한 거다. 이런 그렇죠. 사실 분석입니다. 무기는 급하게 필요한데 돈이 없어 못 사는데 일단 사게 해주면 사실 다르죠. 예. 융자해주고 예. 무기 사기하고 뭐 글쎄 나중에 뭐 갚는 문제는 뭐 그때 가서 차후에 얘기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중국이 발끈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 대만, 동맹국, 대우 네. 이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 좀 가볼게요. 네. 중국, 미일 국방부 확대를 견제한다. 관영지는 대만 문제 개입을 준비한다. 이건 어떤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 그 관영 매체들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국방 수권법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내년 그 국방 예산을 엄청 늘렸죠. 늘렸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26%나 올해보다 늘려서 우리 돈으로 뭐 66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게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게 지금 대만 문제를 빌미 삼아 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미국은 이렇게 대만의 유사시에 뭐 자꾸 건드리면은 뭔가 좀 규합을 하려고 하고 네. 일본도 이게 기회다 싶어서 군국주의 그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빌미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로 이거를 넘겨서는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식의 그런 군사 전문가들 경고도 나오고요.
참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네. 대만이 자꾸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거는 우리한테도 결국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긴장이 점점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네요. 확실히. 네. 예. 지금 이 뉴스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던 모든 걸 봐도 그렇고 내년에 어떤 세계 정세가 또 쉽진 않다. 글쎄 뭐 전쟁 주기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자오지간 그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 무슨 뭐 민생 얘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막 군사력 뭐 정대 그러게요. 문제 뭐 방산 이렇게 해서 참 저도 이걸 좀 전해드리면서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밝은 뉴스를 찾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둡네요. 네, 오늘은 뭐 중국 관련돼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뭐 서로 간에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뭔가 냉전 중인 그리고 네. 준비하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국제 뉴스 워싱턴이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